이제 루엔 필라테스 원장님과 인터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원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또 일산 킨텍스에서 네. 루엔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김연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가 이제 일산 킨텍스에 있는 이제 루엔 필라테스입니다. 근데 네. 우선 이 루엔이 뭔가요? 이름, 센터 이름이 좀 궁금한데. 네. 루엔. 루엔이란 뜻이 네. 독일어로 휴식하다, 쉬다, 정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근데 운동에 정지하다는 게 왜 무슨 말이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렇죠. 좀 네. 좀 운동을 의아하실 움직여야 수- 되는데 네네네. 정지하면 무슨 뜻이지? 네. 네. 근데 이 컨셉을 잡은 자체가 이제 네. 바쁜 일상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출근을 해야 그렇죠. 되고, 퇴근하고 와서 또 육아를 하거나, 뭐 집안일을 하거나, 너무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바쁜 일상에서 잠시 쉬어가면서, 오로지 이제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제 루엔 필라테스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 뜻이 있었군요. 네. 이게 이제 독일어로.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루엔 필라테스 여기 이제 센터를 쭉 둘러보니까 네. 여기 프로그램은 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저희는 이제 개인 네. 레슨이랑 두 네. 분이서 함께하는 이제 듀엣 레슨, 그 다음에 소규모 이제 필라테스를 하고 있어서 4대1 레슨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남성분들을 좀 안 받는 곳도 많은데 아까 소개에 앞서서 저희는 남성분들도 많이 오셔서 이제 맨즈 케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네. 이제 주력이기도 한데 네. 제가 출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네. 임산부 회원님들도 굉장히 문의를 많이 하시고 또 등록도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출산 전과 후에 이제 그 체형의 변화에 따라서 그 회원님에 맞춤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센터에 특화된 프로그램은 이제 임산부 네네. 필라테스인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임산부들이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출산 전후로. 근데 이제 뭐 옛날 시대에는 그냥 편히 쉬고 네네네. 잘 먹고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네네네. 임산부들이 왜 운동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과거에는 일단 임신을 하면 그러니까 쉬더라는 이게 더 많이 연관성이 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를 가지고 있는데 왜 움직이냐, 뛰냐, 걷냐 이런 것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임신 중에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하면은 임신 중에 이제 위험한 당뇨라던가 고혈압 등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이제 그 논문에 근거해서 회원님들께 올바른 운동을 알려드리면 뭐 임신 중에 오는 체형의 변화 때문에 통증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 허리 통증이나 골반 통증 이런 것들 좀 그렇죠. 예방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운동 같습니다. 그 출산 이후에도 이제 몸 회복 측면에서도 네네. 도움이 많이 되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저 또한 이제 필라테스의 도움을 받아서 회복을 한 케이스이기 그렇죠. 때문에 두 아이의 네. 엄마시라고 하셨으니까. 네네네. 네. 일단 신체적인 변화라고 하면 출산 후에 갈비뼈가 엄청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에 되게 마른 체형이신 분들도 예전에 입었던 옷을 입으려고 하면 지퍼가 안 잠긴다, 옷이 꽉 낀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갈비뼈가 벌어져 있어서? 네네네. 그래서 체중을 다 감량을 하고 심지어 더 빠진 분도 계신데 이게 갈비뼈가 벌어져 있어서 계속 몸이 좀 두꺼워 보인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이 골격 자체가 이게 변한 거네요? 출산 네네네.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아기가 있던 큰 공간에서 이제 벗어나면서 갈비뼈가 늘어난 게 수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을 많이 이제 회원님들이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는 분도 있는데 네. 또 안 되는 분들은 이제 운동을 통해서 네네네. 그걸 이제 바로 잡을 수 있다. 네네네. 그거네요. 특히 이제 필라테스가 특화되어 있는 게 저희가 흉곽성 복부호흡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흉곽을 계속 움직이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속옷 사이즈가 실제로 2사이즈 이상 줄어질 정도로 굉장히 많이 줄어졌고 효과를 봤거든요. 그래서 회원님들께도 이제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체중은 변함없지만은 육안으로 봤을 때 이제 몸매를 네. 이렇게 네, 예쁘게 네. 만들 수 있는 게 네. 또 그런 측면의 장점이 있는 거네요. 그런 장점도 있고 또 자연분만 하신 분들은 또 요실금 같은 그런 불편함도 많이 호소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건 어디 가서 말씀하시기는 상당히 좀 불편하기도 하고 꺼려지기도 하기 그렇죠. 때문에
혼자만의 이제 고민으로 많이 안고 계시는데, 이제 실제로 운동을 하시다가 말씀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너무 문제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약물을 복용하시다가 운동 10회 만에 이제 약물을 끊을 정도로 굉장히 호전된 케이스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필라테스 호흡이랑 운동이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저도 체감이 되었던 그런 회원님도 계셨어요. 이제 거의 이제 뭐 현재 또 임산부 필라테스 강의도 하고 네. 이제 그런 회원도 또 케어하고 네. 그쪽 부분에서는 이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이제 궁금한 점이 선생님은 어떻게 이제 필라테스를 시작하게 됐을까? 그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네.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네, 일단은 제가 예전에 이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리조트에 있는 웰니스 센터에서 근무를 하게 됐었는데요. 네. 거기 특수 이제 환경 때문에 건강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한 건물에 한 센터가 있을 정도로 필라테스가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었지만 과거에는 사실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가를 잘 알고 있지만 필라테스가 뭐지? 이건 무슨 운동이지? 저 기구는 뭘까? 이렇게 좀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빨리 접하다 보니까 나도 저 운동을 하면 좋아질 것 같고 체형이 좀 바르게 될 것 같고 건강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은 이제 취미로 제가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 그러고 있다가 한 2, 3년 뒤에 이제 대기업이랑 다시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숲에서 하는 힐링, 명상, 뭐 필라테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회사 직원이 이제 필라테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격을 취득한 강사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가 돼서 이제 관심이 있기도 했고 취미로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국제재활 필라테스 협회 제가 찾아갔고 그때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제 바로 대기업 임원진이나 뭐 직원들을 이제 교육한다던가 저는 이제 좀 단체 이런 기업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해서 필라테스를 취미에서 전업 그리고 지금 이제 운영까지 하게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튼 이제 이 건강 관련 분야에 있다 보니까 네. 일찌감치 네. 이제 필라테스에 또 접하게 된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연애쌤은 아직도 기억이 남는 게 네. 40기. 맞아요. 거의 지금 현재 저희 네. 기수가 이제 300기를 넘어가고 있는데 네. 거의 이제 초창기 맞아요. 기수여가지고 아주 기억에 잘 남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그러한 계기로 이제 필라테스를 하게 되고 또 자격증 취득까지 네네네. 하시게 된 거고 그러면 강사 생활은 네. 뭐 좀 하셨나요? 아니면 바로 창업을 하신 건가요? 이전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 회사에서 이제 투잡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퇴근 후에는 또 기숙사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필라테스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회사 대표로 가서 이제 투잡으로 하다가 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운동이 실제로 해보면 내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대강 위주로 또 필라테스 센터를 계속 다니면서 투잡으로 근무를 했었어요. 바쁘게 사셨네요. 네, 굉장히 그때 좀 바쁘게 살았는데 투잡으로 근무도 하고 또 좋은 기회에 이제 이사님께서 또 저한테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주말 기수에도 제가 참여를 하면서 맞아. 교육 강사로 또 잠깐 맞아요. 네. 그랬었죠. 네, 근무를 하면서 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업을 하기에는 또 제 본업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좀 주저하던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회사가 그 리조트랑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시점에 이제 여기에 계속 남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일을 할 것인지 그 기로에 놓였던 시점인데 아무래도 이전에 있었던 곳은 좀 신규 회원만 계속 대하거나 단체로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일반 회원은 1대1로 뭐 20회, 30회 했을 때 그런 변화들에 대한 갈증이 계속 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퇴사를 하고 좀 필라테스 센터에 근무를 하면서 이걸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에 이제 서울 천호동에 있는 또 개인 센터에 들어가면서 필라테스 센터에서도 한 2년 정도 근무를 했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많은 개인 회원 케이스를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때 많은 회원님을 경험했는데 아무래도 기업 대상으로 하는 거랑 확연하게 차이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회원님 체형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새롭게 많이 배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이제 경험을 이제 바탕으로 창업을 해야겠다. 아니면 이제 왜냐하면 계속 강사로 머무를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또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때 일단은 그때 당시엔 전혀 제가 이제 창업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항상 인생은 타이밍이잖아요. 그렇죠. 네. 타이밍과 그래서 선택. 네.
그때 제가 그 시점에 이제 남편이랑 결혼하고 전셋집에서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었고, 남편이 일산에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이제 들어갔어야 됐는데, 이제 신규로 이제 다 들어가는 데다 보니까 상가가 너무 좋은 자리가 있다. 그래서 남편이 먼저 제안을 해줬어요, 저한테. 네. 너무 좋은 자리가 있는데 여기서 한번 차려볼래? 이렇게. 남편분께서 먼저. 네, 오히려 네. 이제 보통 이제 말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한테 더 이제 적극 권유를 하면서 여기서 일을 아예 안 하고 아기를 키울래 아니면 해볼래 이렇게 제안을 해줘가지고 멋진데요? 너무 쏠깃한 거예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아직은 뭐 필라테스로 완전히 전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자신감이 좀 이제 반반이었거든요,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내가 만약 차리지 않으면 이곳에 분명히 저는 이사를 오게 될 거고, 다른 사람이 차린 센터에 제가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운동하기 오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너무 배가 아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한번 차려보자 이런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그때 이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분께서 네. 약간 보는 눈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있을까요? 아니, 이제 왜냐면 이 상가 자리도 네네네. 여기 남편분이 또 약간 고른 거 아니에요? 네, 먼저 봐서 이제 여기 창측뷰도 네. 굉장히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도 했고, 네. 그러니까. 제가 근데 남편이 또 저의 일을 하는 모습을 또 오랫동안 봐오기도 했어가지고, 뭔가 하면 될 것 같다라는 그냥 막연한 그런 기대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네. 남편분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또 연하쌤을 택한 거고. 그런가요? 네. 아무튼 그런 계기로 센터를, 이 일산에 네. 여기 이제 이사 오면서 네. 창업을 하게 된 거군요. 네. 근데 그때 사실 대표님이랑 이사님도 네. 되게 조언을 많이 해주셨었어요. 제가 갑자기 이런 창업 고민을 하고 있는데 월세는 이렇고 이런 환경인데 할 수 있을까를 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했나요? 잘 될 것 같다고 해보시라고 이렇게 그냥 또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또 용기에 힘입어서 이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내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도전 정신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근데 충분히 잘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창업한 지는 한 몇 년 된 거예요? 저희가 20년도에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딱 5주년이 됐고, 이제 다음 달이 되면 6주년 차가 되는 그런 해에 이제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이 정도면은 자리를 잡았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나마 다행인 게 저희가 아까 빈 상가에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회원을 처음에 모집하기엔 좀 어렵긴 했었는데, 이제 입주가 동시에 이제 상가에 저희가 오픈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이제 위기를 또 이렇게 전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규 회원을 더 모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서 저희가 생기고 나서도 여기 이제 우후죽순 다 센터들이 많이 생겼었는데 그 회원님들이 아직까지 충성 회원님처럼 아직까지도 운동을 계속 다니고 이제 등록을 계속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회원분들이 여기에 그만큼 만족했기 때문에 서비스든 선생님이든 그런 것 이유 때문에 계속 재등록을 하진 않았나.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감사한 거죠. 네. 그래서 한 5년 차가 됐네요. 네. 그럼 이제 건물이 이제 거의 새 거에 들어온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건물 자체가 되게 깔끔하고, 제가 여기 차 타고 오는데 주차장도 맞아요. 되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네네네.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차를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어디 갈 때 주차 이런 스트레스가 있어요. 맞아요. 네. 주차 여기 어디에 되나? 네네. 공간이 있나?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걱정 없이 주차장도 넓게 되어 있고, 또 그런 이제 무료 주차까지 서비스를 또 이렇게 해주니까 편하게 또 이렇게 약간 이 동네 사람이 아니더라도 좀 멀리 있어도 방문해서 오기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 가셔서도 차 끌고 오셨더라고요. 네, 멀리서도. 왜냐면 여기 인근에는 오래된 건물이 많아가지고 주차 환경이 진짜 좋지가 않아서. 그래요? 이 주변이? 네, 어떤 회원님이 이제 다른 곳에 등록을 하셨다가 주차를 못 하셔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스트레스가 되게 심하시더라고요. 이게 스트레스예요, 이게. 근데 제가 한 분만 들은 게 아니고 진짜 여러 분한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 주차 환경도 무시 못 하겠구나. 맞아요. 이게 주차가 되냐 안 되냐. 네.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냐 없냐. 네.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필라테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젊으신 분도 있지만 나이 많으신 분도 있고, 네, 맞아요. 약간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도 있고, 그런 분들 입장에서도 이런 이제 시설이 좀 잘 되어 있으면은 편리하게 운동을 좀 받을 수가 있죠. 네. 이런 거 좀 참고해가지고, 영상 보신 분들, 창업하실 분들은 이런 거 좀 잘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은 네. 여기 센터에 근무하면서 그룹을 담당하고 있어요? 아니면 개인을 담당하고 있어요? 둘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둘 다? 네. 그룹 수업도 하고, 네네. 개인 수업도 하고. 네. 그러면은 그 5년간 센터를 운영하면서 뭐 기억에 남는 회원분이 좀 있으신가요? 그룹이든 개인이든. 네. 사실 저는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해서 그렇죠. 특정하게 뭔가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네. 없지 않아 있는데, 다 기억에 남죠. 왜냐하면 상담 오실 때부터 본인의 병력이라던가 이거 다 히스토리를 말씀하시기 맞아요. 때문에 하나하나가 진짜 다 기억에 남거든요. 왜냐면 제가 상담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수업하면서도 말씀을 하시고 병원 갔다 온 얘기도 하시고 심지어 뭐 개인사까지 얘기할 정도로 너무 잘 밀접하게 알고 있다 보니까 다 소중하긴 하지만 그 중에 특히 유독 이제 기억에 남는 회원분이 계시면 이제 이 센터는 아니었고 제가 이전에 다녔던 센터에 계셨던 회원님이셨거든요. 네. 맞아요? 네. 네. 거기 계셨던 회원님이신데 그 회원님이 이제 결혼을 안 한 미혼 여성분이셨거든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유방암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너무 심하셔가지고 아예 절제술까지 하셔서 이제 한쪽 가슴이 절제된 상태에서 이제 방문을 하시게 된 거죠. 네. 근데 완치 판정은 안 받으시고 그때도 이제 약물을 계속 복용하고 계셔서 심적으로도 굉장히 우울해 하시고 또 신체 맞아요. 변화가 일단 생기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또 여성으로서 뭔가 좀 네. 위축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저도 그런 회원님을 처음 만나게 돼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조금 이제 난감하기도 했지만 또 이전에 일했던 그런 뭐 경험으로 또 회원님을 열심히 이제 대해야 되겠다 이런 진심이 좀 회원님도 와닿았는지 마음을 이제 그 이후로는 많이 열어주셔가지고 정말 가깝게 좀 지낼 정도로 이제 또 수업도 하기도 하고 뭐 사적으로도 이제 좀 얘기를 나눌 정도로 진짜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회원님께서도 지금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났거든요. 한 6년 정도 됐나? 근데 한 달 전에도 연락 오실 정도로 해마다 진짜 계속 꾸준히 연락이 오시거든요. 근데 저도 너무 감사한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가장 힘든 시기에 저를 만나서 이제 운동으로서 뭔가 치유되는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한 사람의 인생에 뭔가 제가 도움을 드렸다는 그런 게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따뜻해지는 그런 회원님일 것 같아요. 너무 네.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진짜 감동적인 회원님이세요. 네. 그러니까 연락 올 때마다 너무 감사드리고 네. 빨리 뵙고 싶고 그런데 그 연락 왔던 시점에 제가 그때 필라테스 저희 국제대학 필라테스 워크숍 강의가 있던 날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일산에 오셨는데 그때 못 배웠어요. 너무 되게 엇갈렸네요. 네, 그래서 이것도 우리의 운명인가요? 이러면서 그냥 얘기를 했었는데 다음을 기약하고 그렇게 이제 연락을 했었어요. 그때도. 네. 저도 이 두 아이를 네. 키우는 입장이고 네. 이제 두 아이 육아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시간이 많이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하루가 24시간이 너무 짧아요. 네. 육아는 끝이 없잖아요. 네. 주말이든 밤에도 이제 일어나면은 이제 또 맞아요. 어릴 때 계속 또 기저귀도 밤에도 네. 갈아줘야 되고 또 낮에는 또 일해야 되고 집안일도 하고 뭐도 하고 선생님 바쁠 텐데 선생님만의 뭐 취미 뭐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사실 이제 육아가 앞에 들어가니까 네. 취미가 너무 사치가 돼버리는 그런 환경인데 너무 공감하시잖아요. 네. 네, 예전에는 이제 제가 사실 디자인이나 인테리어 이런 관심이 많아서 그런 전시회 열리면 항상 좀 보러 가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래요? 근데 아무래도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아기를 데리고 그런 전시장에 가기에는 사실 눈치 보이죠. 굉장히 눈치 어려워서 이제 지금은 계속 그냥 예스키즈 존만 가게 되는데 예스키즈 그런 걸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제가 또 굉장히 내향형이거든요. 집에 있는 걸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요? 네. 보기와는 처음 알았네요. 다르게 굉장히 소극적인 집순이군요. 네, 그래서 이걸 대체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뭐 집에 인테리어를 하는 거를 이제 취미를 삼아서 공간을 구역을 잡아서 뭐 계절마다 좀 분위기를 다르게 한다던가 그리고 아이 공간도 계속 바꿔주면 애기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같은 장난감인데 배치를 다르게 했는데 거들떠도 안 보는 장난감을 보기도 하고 약간 이게 이제 아이들한테 또 새로운 자극을 네네네. 또 주게 되는 거니까 네. 좋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저도 좀 계속 있다 보니까 또 센터 인테리어 할 때도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내가 관심사, 취미인 게 이게 또 일으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를 하는 건 뭐 좋은 것 같긴 해요. 네. 그럼 여기 센터 인테리어도 선생님이 다 이걸 계획해서 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은 바닥 네네네. 색상, 여기 우드, 네네네. 이런 것도 다? 네. 대단한데요? 디자인을 하신 디자이너 분이 계시긴 하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인터넷 프로그램으로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밤새가지고 진짜 한 일주일인가 2주일 동안 계속 프로그램을 짰어요. 네. 근데 저희 센터가 길쭉하게 생기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지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제가 7가지 디자인을 이제 구상을 해가지고 그 디자이너 분한테 드린 거죠. 되게 반대로 7가지? 했어요. 반대로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많은 클라이언트를 만났는데 심지어 이제 그 구글에서도 협업해서 일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은 진심인 분 처음이라고 저한테 그렇죠. 웬만하면 말씀하시고 디자이너가 그렇게 보여주잖아요. 시안 같은 걸. 네, 근데 제가 그 레퍼런스랑 다 찾아가지고 이런 느낌을 원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오히려 제가 너무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좋죠. 그분은 이제 본인이 이제 그 노하우에 따라서 이런 거 추천드립니다 하고 이제 저한테 제시를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는 좀 빨리 끝났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런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줄 네. 처음 알았어요. 네네. 네. 네. 이제 그게 이제 선생님의 취미 생활. 네, 취미생활입니다. 네. 지금은 현재 이제 애들방 꾸미고. 네네네. 그런 거에서. 네, 소소하게 이제 행복을 느끼고 있고요. 네. 그럼 애들방이 엄청 이쁘겠네요. 집에도 가면은. 이쁜데 아시잖아요. 네. 1초 만에 다 이제 어려워지니까. 그렇죠. 네. 최대한 그 모습을 이제 유지하려고 1초 노력하고는 만에. 있습니다. 네. 옆에서 정리하고 있으면은. 돌아서면, 그쪽에서는 네. 또 그러고 있고. 그게 다 추억이죠. 네네네. 네. 아무튼 선생님 취미 생활은 인테리어 디자인이었고. 네. 그러면 현재 이 센터가 이제 5년 됐고, 네. 앞으로도 계속 쭉 네. 센터를 운영하실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럼 선생님의 약간 좀 디테일한 계획? 네. 목표는 네. 좀 어떻게 되시나요? 보통 이제 이렇게 목표라고 하면 뭐 매출이나 뭐 회원 관리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업가니까. 네네. 네.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이 센터를 오픈하면서부터 딱 목표가 2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는 단기 계획이자 목표였고, 한 가지는 또 장기 계획이자 목표였는데, 단기는 이미 제가 좀 이루었어요. 뭔가요, 단기는? 단기는 이제 제가 여자로 또 태어나다 보니까 네. 결혼을 하고 어느 순간은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되는 출산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자연분만 하기에는 저도 사실 사람인지라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잖아요. 네. 마치 남자가 이제 군대에 가듯이 네. 항상 그거에 대한 좀 과제인 양 이제 숙제인 마냥 그렇죠. 고민이 많았었는데 제가 필라테스 이제 임산부 워크숍 강의도 하고 회원님들도 많이 만나고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임신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네? 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어느 정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실제로 롤모델이 돼서 회원님들한테 롤모델이 돼서 임신 기간 동안 내가 운동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드리고 실제로 수업도 해보고 회복하는 것도 내가 모델이 돼서 보여드리자 이게 제 목표였거든요. 그 임신한 상태에서도 수업을 계속 진행을 했던 거네요. 네, 그래서 막달까지 이제 막달까지? 수업을 하고 첫째는 37주차까지 운동하고요. 둘째는 38주차까지 운동하고 이제 자연분만 했어요, 둘 다. 자연분만. 그러다 보니까 회원님들께서도 강사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저렇게 운동을 할 수 있겠네라는 게 되게 많이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문의가 오면 원장님처럼 몇 주차까지 운동할 수 있어요? 뭐 이런 문의가 되게 많으셨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일단 동기부여가 되는 게 제 목표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루은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장기 목표인데요. 네. 제가 흰머리 할머니가 돼서도 네. 이제 계속 이 운동을 하는 게 이제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 회원님 중에서도 사실 시니어 회원님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또 그분들한테 동기부여를 받는 셈인 거죠. 그 나이가 그렇죠. 돼서도 건강하게 운동을 하는 게 또 저의 장기 목표고 이게 또 제가 모델이 돼서 회원님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또 저의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보기가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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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멋진 목표네요. 네.
나이가 들어서 다 이렇게 운동하는 분들 보면은 네. 정말 좀 멋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멋있기도 한데 저는 그 부지런과 성실함을 진짜 본받아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이라서 출근을 하는 거지만 회원님은 진짜 좋아서 오시는 거고 건강해지려고 오시는 그 성실함이 너무 진짜 본받을 점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운동을 또 꾸준히 하려면은 진짜 네. 진짜 성실하긴 그리고 해야 너무 돼요. 귀찮잖아요, 나가는 그렇죠. 게. 네. 저도 이제 다른 데 가서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게 꾸준히 나오셔서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시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저도 본보기 삼아서 또 회원님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흰머리 되시면 그때 다시 한번 인터뷰를 해보죠. 네, 좋아요. 저도 그럼 흰머리겠죠? 네. 흰머리 되는 때에서 이사님께서 그때도 네. 저도 이제 꾸준히 해야죠. 네네네. 몸 관리하면서 건강하게. 네. 연한쌤도 좀 건강하게. 네네네. 그때 한번 60년 후에 네. 인터뷰를 다시 한번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이제 보신 분들 중에 또 인천에 계신 분들, 회원분들도 보겠지만은 약간 잠재 네. 회원분들도 우연찮게 볼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분들한테 루엔 필라테스 원장으로서 네. 한마디 한다면은 부탁합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 필라테스 하면 이제는 좀 대중화가 되기도 하고 뭐 재활 운동이나 이렇게 포커스에 맞춰서 운동하는 거라는 건 알고 계신데 아직까지도 뭔가 젊은 사람들이 하는 운동, 여자가 하는 운동, 뭔가 날씬해야지 하는 운동이라는 인식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심지어 막 며칠 전에도 문의하신 분이 선생님 저 필라테스 너무 하고 싶은데 헬스장에서 살을 빼고 가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실 정도로 뭔가 날씬한 사람들이 운동해야 되는 그런 강박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전혀 뭐 그런 부담감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뭐 60, 70대 회원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운동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시다면 뭐 저희 센터 문을 두드려 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 길잡이가 되어가지고 뭐 활짝 이제 마음을 열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는 게 이제 저희 할 일인 것 같고 또 저 센터 운영 이제 철학에 맞게 이제 오로지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심지어 집에 퇴근하고 누워서 자기 전까지도 남들의 일상을 계속 보잖아요. 그렇죠. 그쵸, 진짜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가 그게 현타가 오더라고요. 왜 남들의 일상을 보면서 내가 행복해하고 있지? 정작 나는 아이랑 이러고 있는데 계속 현타가 와서 이런 시간을 좀 벗어나가지고 진짜 휴대폰이랑도 잠시 멀리하고 좀 나를 위한 시간, 거울을 보면서 나를 체형을 보고 어디가 달라져 있고 건강해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시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서 자신감 있게 이제 센터 문을 두드리고 오시면은 환영해드리겠습니다. 되게 네. 멋진 말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필라테스 강사가 또 되고자 하는 네. 분들도 볼 수 네. 있거든요. 네. 그분들한테도 이제 원장으로서 네. 그다음에 과거에 또 필라테스 강사로서 네네네. 또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모든 원장님들이 다 보는 시선이 비슷할 것 같긴 하거든요. 뭐 강사의 경력이 엄청 화려해도 실력이랑 정비례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모든 원장님이 다 강사에 오히려 이제 레슨하는 건 당연한 거고 성실함이나 다른 부분 더 많이 보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얼만큼 사랑하고 몰입하고 있는지 뭐 회원을 대하는 그런 관심 이런 것들이 내 매너랑 애티튜드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그 회원님들 이제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서 꼭 내가 화려한 뭐 이런 경력을 가지지 않고 뭐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회원한테 충분히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이제 비전공자인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완전히 전업을 한 케이스잖아요. 근데 이전에 했던 일도 다 이게 일로서 뭔가 연관성이 항상 생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강점을 잡았던 게 이제 연간 회원을 한 5,000명 정도를 계속 만났거든요. 8년 동안 계속 많은 회원들을 만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이 와도 내가 대할 자신감이 생겼다라는 그 하나는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담을 오는 순간부터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지 이런 자신감을 회원님들이 되게 높게 봐주시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했던 일이랑 다른 것 같지만 또 유사하게 또 연관성이 있었고 꼭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 마지막 하나는 제가 23살 때 일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도 잊지 않는, 이제 놓치지 않는, 항상 출근하면서 생각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회원들이 무료로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무료로 와도 이제 시간을 투자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비용을 지불하시는 거라서, 그 서비스에 그 대응하는 내가 뭔가를 그 이상의 것을 항상 제공해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어렵긴 한데, 센터 문을 들어오실 때는 뭔가 표정이 안 좋거나 우울하거나 이러셔도 나가실 때는 좀 상쾌한 마음으로 나가시면 좋겠다라는 게 그냥 저의 마인드라서 뭔가 이제 강사님들도 이제 처음 시작하시면 딱 내가 어떤 거를 목표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딱 근무를 하실지 정하셔가지고 임하시면은 아마 회원님들을 알아봐 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네. 보고 있으신 분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네. 여기 글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전혀 지금 여기 뭐 없어요. 칠판도 없고 뭐 없는데 말씀을 워낙 잘하셔가지고 아니요, 진짜. 솔솔솔솔. 아니에요. 네, 또 좋은 말씀을 아주 잘 해주셨고요. 또 여기 좀 궁금한 점이 네. 아주 한 가지만 좀 더 물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 중에 이제 강사의 이제 태도, 네. 애티튜드, 뭐 이게 또 네.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원장 입장에서 네. 이제 강사를 이제 채용할 때 네. 이제 좋은 강사를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경력 뭐 이런 거 아까 비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네네네. 이 사람의 이제 그 태도 이런 걸 좀 보고 네. 좋은 강사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네. 어떤 부분을 보고 이분은 좀 괜찮다. 네. 애티튜드도 좋다. 네. 라고 판단할지. 왜냐면 네. 겪어보진 않았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초보 강사분들도 이 영상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원장 네, 네.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하게 여겨지나요? 아무래도 이게 사람이 대하는 거잖아요. 네. 뭐 AI가 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연락을 하면서부터 그 느낌이 이제는 오더라고요. 연락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네. 이제 면접 시간이 됐는데 늦으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일찍이 이제 연락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 아예 뭐 연락이 없으신 분도 있고 약속을 잡았는데 아예 노쇼를 안 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뭐 피치 못할 뭐 사정이 생겨서 못 오시게 될 경우에도 이런 사정 때문에 이제 미리 양해를 구하는 그런 자세? 뭐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대화를 하다 보면은 또 이전에 일했던 그런 것들도 많이 전해 듣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그런 자신감? 말을 하다 보면 또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행동에서 면접 시에? 네, 면접 시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군요. 네네. 근데 사실 뭐 그것도 정확하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아까 제가 뭐 이전에도 강사랑 직원들을 많이 대해서 뭐 저 나름의 이제 빅데이터가 안에 쌓여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좀 판단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약간 좀 느낌이 네. 오는 거군요. 네네네. 대화하면 딱, 아마 다 똑같지 않으실까요? 다 같은 걸 경험을 하니까. 네. 그렇죠. 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면접 보시는 강사분이 네. 이전에 어떻게 그만두셨어요? 라는 질문에 계속 예전 센터의 안 좋은 얘기를 계속 꺼내시는 거예요. 근데 뭔가 본인을 방어하는 듯한 표현이셨는데 네.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저 원장님이 왜 그만두게 했을까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있었어가지고 너무 이전에 다녔던 곳을 안 좋게 얘기하는 것도 이 강사분을 볼 때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봐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런 걸 꼭 주의해야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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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이제 마지막은 초보 강사를 위한 또 꿀팁까지 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는 다 끝났고요. 네. 지금부터는 네. 이제 원장님의 그 운동을 네.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제가 이제 환복을 하고 네. 이제 운동실로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연아쌤 인터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